좋은 이상호 기자는 해고됐고 어떻게 해서 이상호 기자를 불러낼까? 미인계? 이상호 기자님한테는 안 먹히더라고요. 우리가 이상호 기자랑 각현아 배우랑 서혜성이랑 같이 다시 뉴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많은 분들이 힘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오빠! 뉴스 나오세요! 논계 프로젝트 취재팀이 태안을 떠나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서산 천수만. 철새들이 줄어들고 있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철새 먹이는 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차예요? 천수만 지킴이로 통하는 김신환 원장. 겨울이면 부쩍 바빠집니다. 이틀에 한 번 철새 손님들에게 모이를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벽살이네요. 그냥 벼예요. 벼. 이게 큰 자루가 이게 1톤이에요? 1톤 정도. 1톤 정도 돼요. 1톤이면 얼마 정도? 한 2, 30만 원. 1톤에 120만 원.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김 원장. 철새들이 머무는 10월에서 3월까지 그가 새들과 나누는 벽살은 무려 12톤. 1톤에 130만 원 정도가 든다 하니 이런 간단한 비용은 아닙니다. 쌀이랑 차랑 이렇게 비용 같은 거 어떻게 조달하세요? 네이버 해피드는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새 사이트를 들어가서 다 이거를 한다고 알려줍니다. 네. 알려주면 또 후원금으로 1년에 한 200에서 300 정도 들어오고요. 네. 근데 이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예, 원장님 혼자 늘 하셨으니까 혼자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같이 하게 됐어요. 우리 부장으로. 나눌 벽실을 차에 싣고 취재팀을 실은 차는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 천수만으로 향했습니다. 이 새가 많이 줄고 있나요? 점점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눈하고 한파가 예년보다 좀 심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들은 제일 중요한 게 먹이도지만 그 다음에 물입니다. 물이요. 천수만에 철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한 건 1980년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갯벌이 농지로 바뀌면서부터입니다. 뜸부기, 가창오리, 노랑부리 저어새 등 희귀종까지 합쳐서 매년 60여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습니다. 한 8,000마리가 이즈미에서 떠나서 북상할 때 천수만을 약 한 8,000수 정도가 거쳐간 걸로 전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이 나누기 한데 2,000수가 앉았었어요. 2,000수가 앉으면 1톤을 하루에 다 먹습니다. 일본 이즈미 반도에서 온 상당수의 철새들도 이곳 천수만으로 날아와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여기서부터가 간척지예요. 여기서부터요? 예, 여기서부터가. 주민들과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이곳을 찾는 철새들이 매년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추수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땅에 떨어지는 곡식, 즉 낙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것들은 청둥오리네. 여기 올라앉은 거. 어디요?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제일 먼저 청둥오리가 반깁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오리 중 대표적인 겨울 철새죠. 목이 청색나죠? 그건 숨놈이에요. 청사에 안 나고 그냥 있는 건 암놈이고. 요 길이에 요런 게 다 벼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쭉 지금 뿌린 거예요. 총장님, 오늘은 저쪽에다 뿌립니다. 예? 조금 충분하게 뿌리셔도 될 것 같아요. 두껍게. 예, 두껍게 뿌려도. 마치 가족에게 밥을 나누듯 벽실을 다루는 모습에서 넉넉함이 배어나옵니다. 그러니까 2012년 기러기류가 한 20만 마리 왔었는데 어떤 철에는 이새가 잔뜩 오고 어떤 철에는 이새는 전혀 안 오고 이런 그 변화가 있는데
천수만 같은 경우 특히 철새들이 주는 것을 눈으로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인제는 여기가 완전 농지화됐다. 그 여백이 있어갖고 얘네들이 충분히 쓸 장소가 없고 자연적으로 거기가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생태계들이 이 천수만 안에 골고루 있었습니다. 늘 그 자리는 농사를 안 짓고 비워놨으니까 그럼 거기 가면 여러 여름 철새들을 구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일반 농지로 분양이 되면서 그 습지를 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 바꾼 거예요. 논의 빈터, 즉 여백이 없어지면서 쉬고 또 알을 낳을 수 있는 습지가 줄어든 게 새들이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오늘 한 300kg 주는 거예요. 300kg? 예, 300kg 정도. 발자국이 예, 있어요? 발자국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쭉 먹은 거예요. 발자국이. 두루미나 제두루미는 동해안선을 타고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그 동안에는 그 4대강 공사에서 4대강 그 모래에서 쉴 수 있었을 때는 얘네들이 중간에 그러니까 4대강 쪽에 있는 모래에서 쉬었다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물이 깊어지니까 결국은 제가 추측하건 되는 걔네들이 전부 이제 서해안 쪽을 타고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4대강은 결국은 새들도 떠나는 강이 돼버렸네.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라는 거죠. 4대강 공사로 강 주변에 인간뿐 아니라 새들까지 사라졌다는 말. 무위의 여백을 허용하지 않는 각박한 세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배워주세요? 서로 나누는 거 있죠.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마음. 응? 새가 못 사는 데는, 동물이 못 사는 데는 사람도 못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먹이 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다. 예. 다 나누셨네 이제. 예. 나누는 마음이 메말라가는 요즘, 떠나간 새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넉넉함으로 주변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여유가 절실한 듯합니다. 김재철 사장 퇴진까지 논계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쌍용차 무급 휴직자 455명의 전원 복직 합의가 이뤄진 건 지난 10일. 무급 휴직자 전원 복직 발표 후 2주 뒤 대한문 앞에는 또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쌍용자동차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하셔서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해서 그래서 좀 같이 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 울산 희망버스가 있고 근데 쌍용 희망버스 있다 보니까 이게 신청들을 그때 저조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청하시면 더 많이 오셔갖고 무급 휴직자 455명의 전원 복직. 쌍용차 사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희망버스는 다시 쌍용차로 향한다. 추원을 가지고 행진할 때 선전 정의해고 평택역 차가운 아스팔트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부족한 힘이지만 행동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반드시 국정조사 실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쌍용차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쌍용차 국정조사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사측과 기업노조 역시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국정조사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경영 정상화가 먼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무급휴직자 455명의 전원 복직이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공동사업이나 생활경제를 만나기 위해서 저희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5명은 그 다음에 2010년 8월 6일 후에는 복직을 하게끔 돼 있던 노사 합의의 사항이었습니다. 저런 복직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대대로 홍보하는 거에 대한 것은 절대적 꼼수다. 회사가 이렇게 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그런 여론몰이를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였다. 국정조사 실시는 뭐 대선 공약과 다름없는 약속이었고 그것을 지켜야 될 책무가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쌍용차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 68일째 15만 볼트 고압 송전탑에 올라 고공 농성 중인 노동자 한상균, 문기주, 복기성 씨. 이들을 위한 희망 콘서트가 열렸다. 무급휴직자 455명의 전원 복직이라는 합의 뒤에는 여전히 갈 곳 없는 희망퇴직자 1,904명과 정리해고자 159명이 있다. 이들이 차가운 철탑 위에서 외치는 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와 해고자 전원 복직,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다. 고발뉴스가 다녀온 현장이었습니다.